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아들 결혼식. 정재계는 내게 고개 숙였고 장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를 청소부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수백 명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한 대가를 그들은 그날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날도 청소 용역복을 입고 건물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대형 오피스텔. 시간마다 수백 명이 드나드는 공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보면 시선으로 외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를 막으면서 저를 피해 지나가셨고 누군가는 청소하는 분이 왜 이렇게 라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실장님이라고 불리는 남자는 항상 저를 보고 옆으로 방향을 바꿔 걷곤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입은 여자분들은 저를 지나치며 콧소리를 냈고 문제의 그 여주임은 매일 같이 저 물기 떨어진 것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청소 다시 하세요라고 차갑게 손가락으로 지적을 했어요. 윗사람에게 혼이 나거나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화내는 횟수는 더 늘어났지요. 이게 정말 사람 구실을 하는 일일까? 그런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바라볼 용기도 없어지고 그저 바닥을 닦는 손에만 집중하던 그날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젊은 여자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바쁜 발걸음으로 지나가던 그 아가씨였어요. 저는 무심결에 움츠리며 피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사님, 힘드실 텐데 여기 음료수 좀 드세요. 손에 들고 있던 차가운 음료수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그 아가씨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천 번 지나치는 눈빛을 받으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그 눈빛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불빛처럼 남았습니다. 저런 아가씨가 다 있네? 이 건물에 정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아가씨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쯤 건물 안에서 지나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순간 봉투가 터져 바닥에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며 비켜요, 여기 좀 치워요. 투덜거리고 혐오 섞인 시선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 주저없이 제 옆에 쪼그려 앉더니 말없이 하나하나 손으로 쓰레기를 주워 담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을 바라보니 그 아가씨가 저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손 버려요, 놔둬요, 내가 할게요. 에이, 손은 씻으면 되죠. 그리고 같이 치우면 빠르잖아요. 여사님 하며 환하게 웃는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없이 일하는 저에게 여사님, 감기 걸리세요. 제 우산 쓰세요. 하면서 우산을 씌워주고 종종 걸음으로 도망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여사님, 어제 로비 깨끗했어요. 최고예요. 수고하셨어요. 여사님, 혹시 감기 걸리신 건 아니세요? 어제 기침하시던데요. 그때마다 매번 그 아가씨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 아가씨의 이름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알고 보니 그 아가씨는 이 오피스텔을 소유한 회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가씨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편견 없이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착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어느 날 제 아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여자친구 소개하고 싶은데 언제쯤이 좋을까, 엄마? 아들 드디어 엄마에게 소개시켜주는구나. 엄마는 언제든지 좋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어요. 약속된 날 아들은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카페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카페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여사님, 회사에서 자주 마주쳤던 그 아가씨가 제 아들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수연 씨?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오늘 어머니를 뵙기로 한 사람이 저인가 봐요. 이런 우연이. 아들이 우리 둘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두 분이 알고 있던 사이야? 응, 회사에서 자주 봤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소개했어요. 엄마,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야. 그 아이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호 씨와 사귀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얘기, 회사 얘기, 이런저런 일상. 그 아가씨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봤어요. 어머니, 손이 많이 상하셨네요. 성호 씨를 키우시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는 눈물을 짓더군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다른 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인사치레로 들렸겠지만 그 아이의 말은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내가 내 아들의 연인이라서 정말 다행이구나. 아니 너라서 정말 내가 고맙다. 수연아. 속으로 내 마음을 감추고 다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상견례를 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당연하 환영했지요. 그 아가씨라면 100번 1000번 내 며느리로서는 최고지요. 상견례 날 저는 제 나이가 민망하지 않을 만큼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비록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깨끗하고 정갈하게요. 상견례 날 바깥 사돈될 분이 갑자기 회사에 큰 일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아들이 먼저 양해를 구하더군요. 뭐 어차피 우리도 남편이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시작되었고 신부 어머니가 저를 맞이했어요. 저를 보고 처음엔 미안해하던 신부 어머니가 저를 한참 바라보고는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그 다음 얼굴이 와락 굳었어요. 어머 혹시 우리 건물 청소하시던 분 아니신가요?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바로 비웃음이었어요. 언젠가 회사 로비에서 제게 물을 튀겨서 혼이 나셨던 그분 맞죠? 옷이 날개라더니 정말 그러네요. 하참, 몰라보겠네요,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게 보이시길래 이런 자리에 나올 생각을 하셨는지,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거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될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제 아들의 눈에는 당황스런 표정과 함께 눈물이 맺혔어요. 신부 어머니는 일어나면서 딸의 손을 재빠르게 잡았습니다. 예, 너도 따라와. 그렇게 상견례는 5분도 안 돼 끝이 났습니다. 상견례는 한순간에 박살났고 아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2주가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가 단식 투쟁을 하며 장모 장인과 홀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수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될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상견례 때 눈물을 흘리던 그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저런 마음을 가진 아이라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뵐 수 있을까요? 갑자기 죄송해요. 저는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만난 장소에서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어머니, 이미 다 준비했어요. 이제 구청에만 가면 돼요. 그런데 목이 메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감히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어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흐르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도 자기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얘야, 난 괜찮단다. 그런데 내 부모님은 괜찮겠니? 어머니,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오빠 하나 보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만약 제가 조건을 따진다면 벌써 부모님이 구해준 사람과 결혼했을 거예요. 당당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같은 분을 두고 무슨 조건을 따지겠어요? 저는 오빠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 고맙구나. 우리는 저녁을 먹고 제가 그 아이를 바래다 주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고즈넉한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쾅! 검은 SUV가 보도 위로 돌진해 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밀었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 그 아이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긴 제 팔 한 번, 제 얼굴 한 번 그렇게 보기만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위험하게. 내가 안 다쳐 천만 다행이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난 괜찮아. 다치지 않은 반대손으로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미 결심했어요. 결혼식? 혼인신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기로 이미 마음 정했어요. 저 받아주실 거죠, 어머니? 그렇게 그 아이는 제 팔에 매달리면서 절규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병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제 팔에 매달려 울고 있는 모습을. 나중에 알고 보니 신부 어머니는 문 밖에서 모든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를, 그 아이의 결심을. 신부 어머니는 얼마 동안 그 말을 곱씹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가 제 시어머니를 위해 그렇게까지 결심하고 있었다는 게. 신부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갔어요. 그 다음 날 신부 어머니는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낙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에 절대 참석하면 안 된다. 우리 회사에서 오는 하객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들은 우리 집에서만 생활한다. 현대판 대릴 사위처럼. 조건은 엄격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결혼은 아이들 몫이니까요. 신부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딱딱해졌어요. 제가 별로 반발하지 않는 게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신랑의 엄마 자격이 아니라 강남의 대모로서요. 오늘이 그들이 진실을 깨닫는 날이 되길. 그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제가 식장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신부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부 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다가오는 그 순간 식장 뒤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정재계의 핵심 인사들이 줄을 서서 나타났어요. 여사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덕분에 저희 회사 살아났습니다. 여사님 정말 오셨군요. 모두가 제 앞으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신부 아버지가 눈이 마주치자 신부 아버지는 번개처럼 뛰어와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허리를 접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번에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저희 회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아시고 오셨는지요? 저는 그냥 미소로만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뒤쪽에는 벌써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모두 제 앞으로 뛰어와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식장이 얼어붙고 장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장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누군데?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옆에 장인이 장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번 상견례 때 내가 일 때문에 못 간 거 당신 알지? 그때 저분 회사와 미팅이 급하게 잡혀 상견례 못 갔었던 거야. 그리고 저분이 겨우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던 거지.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셨지? 우리 쪽에서 연락을 드리지를 않았는데 이상하네 다른 아시는 분이 있나? 그러면서 장인 될 사람은 다시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뛰어갔습니다.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장모 옆에서 한 기업 대표가 말했습니다. 설마 저분 모르세요? 하긴 원래 정체를 거의 숨기고 사셨기 때문에 웬만한 경제 쪽 사람들도 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맞죠. 조금 규모 있는 재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분이죠. 저는 조용히 신랑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여길? 당황하는 아들에게 눈치를 한번 주고는 천천히 방문해 주시는 하객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장인이 사위의 엄마가 나란 걸 알고 넋이나간 표정을 짓더군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한 행동이 떠올라 얼굴을 숙이고 그 뒤에 장모라는 사람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뒤 장인과 같이 신부 어머니는 제 앞에 엎드려 절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잠시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저항할 생각도 더 분노할 생각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났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저에게 음료수를 건넸던 그 아이의 얼굴이, 그 따뜻한 눈빛과 그 순간의 의미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합니다. 사부인 어서 일어나세요. 그것이 제 전부였어요. 그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릎을 꿇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았거든요.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건물 로비에서 음료수 한 병으로 선행을 한 그 아이가 세상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볼 때마다. 여러분 어땠나요? 사람은 정말 겉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느끼셨나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높은 곳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모두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무릎 꿇음이 아닙니다. 그 후에 바뀐 마음입니다. 그 후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